참고로 그 강의 노트는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마지막 주차까지 전부 다 일단 이론 수업은 올라가 있으니까 미리 볼 사람들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첫 번째 파트에 대한 거를 진도를 나가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멈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합시다. 복습 겸 다시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CNC 아웃, 스트림, 랩 스트림, IF 스트림, OF 스트림처럼 우리가 많이 다뤘어요. 데이터가 있고 펑션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클래스하고 오브젝트에서는 클래스가 결국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설계도다 라고 얘기를 했고, F스트림과 같이 타입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거기서부터 새롭게 만들어지는 실체가 있는 메모리를 장악하고, 우리가 변수 첨언에서 인티저 i라고 얘기하는 i처럼 하는 거다. 그래서 파일을 예를 들면 F스트림 타입 클래스에 i 파일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는 다른 말로 인스턴스 이런 얘기들도 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 때에는 데이터를 일단 뽑아내야 되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주로 다루는 코드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데이터 펑션이 모였고, 컨스트럭터라고 불리우는 함수를 하나 얘기했죠. 함수의 이름이 기본적으로 그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했었던, 그래서 자동 호출된다라는 거, 2개 이상이 존재할 수 있는데 함수 이름은 동일하며 입력 파라미터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4번을 안 하고 이제 멈췄는데, 클래스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 데이터나 펑션 중에 외부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얘기를 좀 이따 하겠어요. 포인트 클래스를 그래서 한번 만들었고, 그거를 사용하는 예를 보여줬고, 어카운트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레코드 이런 거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 뒤는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변수, 인티저 i나 이런 거하고 동일하게 쓰면 된다. 그래서 벡터에 집어넣어가지고 5000개를 만드는 것도 보여줬고,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펑션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클래스 불의 구문 안에서 클래스 어카운트 가로 열고 닫은 그 안에서 우리가 실제 함수를 쓰는 것도 했었죠. 특징적이었던 거는 클래스 함수 안에 있는 이런 함수들은,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들은 클래스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별도의 뭐 클래스 이름하고 점 찍지 않고 그냥 바로 액세스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같은 클래스 그룹 안에 있는 애들은 클래스의 멤버 데이터를 펑션들이 접근할 수 있는, 마치 전역 변수를 그 밑에 있는 함수들이 접근하는 것처럼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지. 외부에 있는 애들이 접근하려고 그러면 오브젝트의 이름에 점을 찍고, 그 다음은 비슷한 얘기들 많이 했어. 함수 호출할 때에도 클래스를 전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객체 이름에다가 점 찍고 함수 호출하고 데이터 주고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컨스트럭터 얘기를 그 다음에 꺼냈어요. 컨스트럭터는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 그래서 C++에서는 실행이 될 때에 한 줄 한 줄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컨스트럭터처럼 사람이 호출하진 않았는데 알아서 호출되는 경우들이 꽤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컨스트럭터는 그리고 붉은색으로 한 것처럼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하되 리턴 타입도 없으나 보이드라고 리턴 타입이 없다라고 명시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냥 함수 이름만 있고 그 앞쪽에는 보이드도 없고 인티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컨스트럭터를 그래서 만드는 거였는데, 컨스트럭터를 만들 때에 이니셜라이제이션 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함수로 호출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멤버 데이터의 이름이고 가로 열고 닫고 그 안에다 값을 넣어주는 건 주는 값을 그 멤버 데이터에다가 치환하는 건데, 이렇게 한 줄로 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 만들 때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컨스트럭터를 안 만들면 자동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컨스트럭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나 만들고 호출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컨스트럭터를 강제로 하나 만들면 아무것도 안 하는 컨스트럭터,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별도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아무런 파라미터가 없는 건데, 파라미터를 받는 걸 따로 만들면 이런 아무 파라미터 안 받는 것도 직접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S클래스 타입으로 S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는, 즉 함수를 호출하는 가로 열고 닫고가 없지만 알아서 컨스트럭터 호출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있고. 네. 교수님 저기 전장에 인트라고 하나 만드셨는데 만약 그거 말고 실수로 넣어주려 그러면은 더블이나 그런 걸로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다른 더블 넣으면 돼. 아래서 그럼 인트라 메인에서 만약 여기다가 실수를 넣어주면은 안 돌아가는 건가요? 아이디가? 여기서 요 함수를 하나 더 컨스트럭터를 만들어서 인티저가 아니고 플로트를 받는 함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를 만들지 않고 메인에서 써버리면은 그냥 오류가 나는 건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두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기 실수를 주면 안 그러면 그럼 이제 에러가 나죠. 타입 에러가 난다고 봐야죠. 인티저는 플로트로 자유로 들어가지만 플로트에서 인티저로 넣는 거는 에러가 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네. 자동 형변환이라는 게 있어. 인티저를 주면 플로트를 받는 함수는 그냥 받아서 처리하는데 거꾸로 큰 거를 작은 거에 주면 예전엔 에러가 안 났는데 요즘은 에러가 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기초적인 건 나도 거의 이제 뭐 방금 얘기했었던 큰 거를 작은 거로 주는 거는 예전엔 에러가 났으니까는 요즘은 시도를 안 하는데 뭐 해보면은 뭐 에러가 나거나 경고가 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에게 값을 줄 때에는 가로 열고 닫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렇게 이제 브레이스 대괄호라고 해야 되나? 중괄호라고 하나? 이렇게 가로 열고 닫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클래스 가로 열고 닫았을 때, 즉 클래스 구문에서 가로 브레이스 열고 브레이스 닫은 이 안에서 함수를 여기 있는 것처럼 디폴트 컨스트럭처럼 define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클래스 구문 바깥에서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보는 것과 같이 바깥에서 할 때 함수의 이름은 어느 클래스에 속한 함수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의 이름, 함수의 이름, 그 사이에 콜론을 두 개 찍는다. 그래서 S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인티저 값을 하나 받는 S 컨스트럭터다.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자는 웬만하면 쓰지 말고 이렇게 펑션의 define을 클래스 구문 바깥에서 한 거를 주로 쓰세요. 나중에 수업이 진행이 되면 왜 그래야 되는지 얘기를 할 거고, 지난번 시간에 질문 나온 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시합 include는 도대체 뭡니까? 그거 나중에 설명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잊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initialization 리스트가 다시 한번 나와서 멤버 변수인 n에 0값을 집어넣는 거를 쉽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멈췄어요. 제목은 encapsulation이야.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는 게 encapsulation이고, 내가 깜빡 잊고 그냥 랩을 끝까지 다 하고 있는 거를 열어놨던데 거기 encapsulation이 들어있는데 마지막에 안 되겠지. 자, 그거를 설명하는 건데, 차이점은 왼쪽은 OK이고 왼쪽은 OK이고 오른쪽이 fail인데, 여러분들 슬라이드 열어가지고 글씨가 지금부터 작을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책을 열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글씨가 작을 수밖에 없으니 저기 화면을 같이 봅시다. 빨간 박스로 큰 친 부분을 가면 왼쪽은 OK야. 왜 그랬느냐면 여기서 a.getTotal이라는 함수를 출력을 하는데, a.getTotal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getTotal. 근데 위에를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public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가 함수들을 썼고, 프라이빗에다가 이 total이라는 멤버 데이터는 프라이빗라는 거로 했어요. 즉 public이든 프라이빗이든 이렇게 쓰면 그 밑줄부터 유효해. 따라서 public이라는 의미는 이 adder부터 getTotal까지가 public이라는 거에 해당하는 거고, 프라이빗인 경우에는 인티저 토탈이라고 되어 있는 얘만 현재 되겠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public과 private는 뭐냐? 이 adder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때, 즉 메인 함수에 있는 것처럼 adder a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늘상 하던 것처럼 어떻게 하겠어? 결국은 그 안에 있는 함수로 호출하거나 데이터를 접근할 때에는 객체의 이름에다 점을 찍고, 그 다음에 펑션의 이름을 쓰고 호출하거나 아니면은 멤버 데이터의 이름을 쓰겠죠. 그래서 지금은 펑션을 호출했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퍼블릭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객체의 이름을 하고 점을 찍고 멤버 펑션을 호출하던 멤버 데이터를 이름을 쓰던 접근 가능하다는 거예요. 퍼블릭의 의미, 따라서 객체 바깥에 있는 애들이 객체 안에 있는 데이터나 펑션을 접근하는 거를 퍼블릭, 열었다라는 의미예요. 프라이빗는 이건 내 거니까 개인정보니까 접근하지 말라는 거지. 그걸 만든 게 오른쪽. 결국은 프라이빗에 토탈이라는 멤버 데이터가 있는데, 보는 것과 같이 a.total이라고 해서 출력을 하려고 그러면 컴파일 에러가 나요. 왜 그러느냐?
프라이빗의 의미는 객체 바깥에서 직접 안을 접근할 수 없어요. 객체 바깥이라는 건 메인 함수도 객체 바깥이에요. 메이트. 따라서 메인 함수 입장에서 객체 A가 있으면 안을 들어가가지고 토탈 값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금지돼 있다는 거예요. 금지. 뭔 소리냐? 내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저 사람한테 줄 때 네가 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뭔가를 하는 건 오케이인데 사용이라는 거는 이 기능을 너에게 열어줄 테니 그 기능을 호출하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인풋을 주고 결과를 가져가라는 거지. 더 궁금해하지는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네가 500원을 1000원을 주면 내가 코카콜라 한 병을 주겠지만 코카콜라가 안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네가 알 바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얘기와 동일한 거죠. 그리고 지금인 경우엔 퍼블릭에는 펑션만 쓰고 프라이빗엔 데이터만 썼는데 꼭 그런 건 아니야. 퍼블릭 안에도 펑션과 데이터가 다 있을 수 있고 프라이빗 안에도 펑션과 데이터가 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해요. 뒤쪽에도 한 줄이 나오겠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넘버 원, 데이터는 단 하나도 퍼블릭으로 열지 않는 것이 맞아요. 무슨 뭐 성경책입니까? 없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 묵시적인 룰이 생겼는데 제1조항 어떠한 데이터도 퍼블릭에 넣지 않는다 라는 게 제1조항이에요. 그러면 퍼블릭으로 열지 않으면 그 값을 어떻게 합니까? 토탈의 예인데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렇게 하라 그래요. 토탈이라는 멤버 데이터가 있고 멤버 데이터를 값을 써야 되면 set 토탈. 그래서 앞에 set이라는 단어를 쓰고 멤버 데이터 이름을 쓰는 룰이 있어요. 이 룰을 제일 많이 지키는 언어가 오브젝티브 C야. 그래서 x 변수가 멤버 데이터인데 거기에 값을 쓰려고 했을 때 통상 set x. 값을 읽으려고 그럴 땐 get x. 이런 식으로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를 직접 퍼블릭에 넣어가지고 외부에서 점 찍고 읽는 게 아니고 set하는 함수와 get하는 함수를 별도로 써요. write를 할 필요가 없다면 set 함수는 없어도 되는 거지. 자, 그래서 1조항은 어떠한 멤버 데이터도 퍼블릭으로 열지 않는 것이 맞다. 두 번째, 그럼 함수도 다 엽니까? 아니. 멤버 데이터를 외부에 있는 사람이 접근해야 되는 경우, 그것을 읽어야 되는 경우거나 혹은 써야 되는 경우에만 고학 함수들에 국한해서 퍼블릭으로 연다. 즉, 함수가 있기는 있는데 외부에서 불렀을 용도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A 펑션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B 펑션이 필요한지라 그래서 B 펑션이 필요하다. 근데 B 펑션을 굳이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알 필요는 없다. 그럼 프라이빗. 다시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멤버 데이터는 프라이빗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점. 그 다음에 외부에서 봤을 때 특정 데이터를 읽거나 쓰거나 기능을 호출하는 경우엔 퍼블릭이지만 내부 함수끼리 호출해야 될 함수는 또 프라이빗.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부에 안 보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느냐?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알면 알수록 정보를 많이 알면 열수록 결국은 어떠한 조직이 투명해질수록 뭔가를 많이 보여줘야 되고 뭔가를 많이 물어봐 하고 뭔가를 많이 답해야 돼. 그러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될 최소한의 정보만 보여주고 그것들은 뒤에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절대로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무시적 룰이야. 자, 그래서 히든 데이터의 소스라고 되어 있는 게 프라이빗는 히든이야. 히든 어디로부터? 클래스, 즉 객체 바깥에서. 그래서 여기 보는 것과 같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length나 breadth나 뭐 height 뭐 이런 정보들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건 이제 프라이빗으로 하겠다. 그럼 숨겨지는 거고. 그럼 네가 궁금한 게 뭔데? 나는 그냥 볼륨 사이즈만 알고 싶어. 그러면 그런 함수들만 퍼블릭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에서는 바깥에 쓰고자 하는 자가 정보를 최소한만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C++에서는 아무것도 안 쓰면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모드예요. 프라이빗.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제 프로그램을 읽으면 위에 있는 거는 퍼블릭 프라이빗가 아니고 그냥 데이터나 함수를 쓴 후 밑에 주로 퍼블릭을 쓰는데 위에 있는 건 디폴트로 프라이빗이야. 철학을 이해해야 돼.
숨기는 게 철학이에요. 기본적으로 숨기는 게, 여는 거는 최소화한다는 거고, 이렇게 정보를 숨기는 거, 필요한 것만 열어주는 행위를 우리는 인캡슐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A 부서와 B 부서가 만났는데 B 부서가 호출당하는 팀이고 A 부서가 호출하는 팀이라면 B 부서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요것만 하면 돼? 그럼 그것만 퍼블릭으로 해줄게. 그것도 데이터는 아니고 펑션만. 그리고 다른 건 다 숨기는 거지. 그러면은 영원 불멸하게 우리가 안 바꿔도 되는 거죠. 예로 여러분들이 뭐 스퀘어 함수 호출할 줄 알고 CNC하고 호출할 줄 알잖아. 그럼 이제 C++를 사람들이 갖다가 쓸 거 아니야. 근데 스퀘어 함수의 입력 파라미터의 방법이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C++ 쓰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이야 C++에 있는 스퀘어 함수 호출 방법이 바뀌었어 라는 계속 아나운서 해야 되잖아. 혹은 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되지? 그럼 계속 개고생하다가 바뀌었어? 이런 C 이럴 거 아니야. 결국은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들이 한번 쓰기 시작하고 나면 안 바꿔야 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리고 이게 재사용률을 극대화한다는 거고, 따라서 퍼블릭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퍼블릭이 등장한 거야. 바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고, 여기 있는 것처럼 당신의 프로그램이 있을 때 다른 객체들이, 다른 함수 호출자가 읽을 수 있는 걸 우리 퍼블릭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텍티드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이 슬라이드 뒤쪽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올 거예요. 인캡슐레이션을 왜 하느냐? 방금 얘기를 했잖아. 기본적으로 플렉서블하고 레질런트 투 체인지라는 건 우리끼리 알아야 될 변화는 우리끼리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그걸 또 활용을 해버리면 우리끼리 알았어야 될 정보를 이제 외부까지 알려야 되잖아.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은 뭐 굳이 그걸 내가 알아야 돼? 그냥 호출하면 결과 주는 거 아니야? 쉽잖아. 그 디폴트 파라미터를 내가 일일이 세팅해야 돼? 당신이 그냥 디폴트는 알아서 하면 안 돼? 그래서 컨스트럭터가 나온 거야. 디폴트는 알아서 하는 거지. 항상 이렇게 설명해 있는 거지. 줄값이 없으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라미터는 다 0으로 써주세요. 네가 해. 그걸 나한테 하라고 그래. 이게 컨스트럭터야. 컨스트럭터. 디폴트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것도 당신이 알아서 해라.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프로그램 호출하는 자와 호출받는 자 사이에 룰이 견고한지라 결국은 부르는 쪽이 안 바꿨는데 에러가 난다면 호출 당한 쪽에서 무슨 짓을 한 거죠. 무슨 짓을.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좀 더 로버스트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기서 리바이스한 코드를 가져와가지고 돌렸더니 에러 났어. 그럼 어떡하겠어? 야, 당장 빼고 옛날 거로 넣어. 이걸 롤백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좀 더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 모르면 연애 초기에는 안 싸우잖아. 알면 싸운단 말이야. 어색하면 싸워. 팀도 팀플 시켜놓으면은 동아리끼리 있으면은 잘 되거나 싸우는 거고, 잘 모르는 사람끼리 있으면은 그래도 어색하니까는 팀이 굴러가죠.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를 준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걸 해요. 느꼈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기초 문법을 가리키느라 3분의 1을 보냈고, 그 다음에 벡터와 포인터의 개념을 익히는데 3분의 1을 보냈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한 번 짜서 끊임없이 재사용을 하기 위한 그러한 철학과 그거를 하기 위한 문법 같지 않은 문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철학이야.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똑같은 거를 3개나 갖다 하는 거는 중요한 거지. 3번 읽어도 정말 나쁘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는 private. 그 다음에 메소드 중에서 클라이언트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만 퍼블릭이에요. 여기 데이터가 여기 펑션 없는데요. 클라이언트가 반드시 알아야 될 펑션이 아니면 그것도 프라이빗라는 거. 이렇게 안 해도 돌아가는데 돌아가. 다 돌아가. 안 돌아가는 게 어딨겠어요. 대신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14.4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써있는 게 오토. 보게 되면은 오토 카운트는 0, 오토 ch는 z, 오토 리미트는 100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 0이네. 이건 인티저야. 그러면 카운트를 C++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인티저라고 써요. 이건 Z네. 오케이, 글자 Z구나. 그러면은 CH는 캐릭터 타입이야.
그래서 주는 값을 보고 그 변수의 타입을 C++가 자동으로 결정을 하는 메커니즘인데 auto x 이렇게 하면은 준 값이 없잖아. 그런지라 에러가 나요. C++ 컴파일러가 개수할 수 있어야 돼. 그치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한테 벡터를 가르쳤잖아. 그치? 벡터를 가르쳤는데 벡터에서 결국은 포문이 또 바뀌지. 포문에서 우리가 하나, 둘, 세 개를 줬어야 되는데 포문이 심플리파이드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값을 하나 꺼내가지고 그냥 내가 받아서 처리하잖아. 코드가 조금 뒤에 가면 그 안에 있는 애가 분명히 내가 꺼내기는 했는데 문법상으로 봤을 때는 X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 메모리를 쳐다보면 X가 아닌 거야. 이건 A야. 이런 게 등장할 거예요. 언제 등장하냐면 오늘 진도 나가고 실습 한번 마치면 유전의 법칙 배울 때 컴퓨터 메모리상으로는 A야. 근데 문법은 X라고 하고 있어. 두 번째 튀어나오는 거는 B야. 근데 또 문법상으로는 X야. 그래서 컴퓨터 메모리에 있는 거를 내가 알 수가 없는 기법이 유전의 법칙에서 등장을 할 거고 지금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이해하면 돼요. 결국 그럴 때 프로그램상으로 봤을 때에 뭐가 여기서 튀어나올지 모를 때가 등장할 건데 유전의 법칙 때 그때 우리는 오토를 쓸 거예요. 아무튼 이 오토라는 변수 타입이 존재를 한다. 지금은 쓸 일이 없으나 나중에 쓸 건데 이렇게 되면은 C++가 뒤에서 어사이먼트로 주는 값을 보고 적절한 타입을 결정한다. 이렇게 오토라는 네 글자와 그에 따른 문법을 이해하면 돼요. 사용 예는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는 C++ 2011 버전이에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4가 있어야 되는 거고 뒷부분에 가면은 C++ 2014 얘기도 좀 튀어나와. 그러면은 그 뒤에 컴파일러가 있어야 되니까 책을 볼 때에는 반드시 2014년 이후에 나온 책들을 봐야지 이게 돌아가요. 자, 다시 그래서 14.1하고 14.5 이런 것들도 좀 심심할 때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2로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도록 할 거예요. 교수님, 그 보통 함수를 쓸 때 그 밖에 놓지 않을 거는 프라이빗으로 설정하라고 하시잖아요. 함수 비밀 때. 근데 그거를 클래스 안에서 디클레어만 하고 밖에서 보통 디파인 하라고 하셨는데 프라이빗에 넣은 것도 그건 프라이빗 퍼블릭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이 다음 시간 오늘인가 헤더 파일 만드는 게 있어요. 헤더 파일을 만들 텐데 구름에선 안 돼.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야 되는데 헤더 파일이란 그래서 무엇이냐? 클래스 디클레어한 그거를 잘라서 별도의 파일로 만든 후 확장자를 CPP가 아니고 H 혹은 HPP라고 저장을 해. 그래서 결국은 펑션 디클레어한 거 혹은 함수 디클레어한 거를 별도 파일로 모아놓은 게 주로 헤더 파일이에요. 그런지라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상관없이 펑션의 디파인은 다 클래스 보면 바깥에서 하라는 거고 결국 나중에 파일을 어디서 찢느냐? 여기 있겠다. 다시 돌아가지 뭐. 원래 수업했던 거로 돌아가면 자, 여기 퍼블릭이랑 손깍지만 하는 수가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찢어가지고 이거는 s.h 혹은 s.hpp 헤더 파일이 될 거고 얘는 s.cpp 파일이 될 것이며 얘는 main.cp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면 main.cpp 하나밖에 없는데 나중에 나오는 얘기야. 요거를 잘라서 s.h가 되고 요거를 잘라서 s.cpp가 된 후 이 세 개의 파일을 비주얼 스튜디오의 한 프로젝트로 넣어놓으면 s.cpp를 컴파일하고 여러분들의 main.cpp를 컴파일해서 두 개를 링크시켜서 실행 파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샵인클로드 iostream.h란 무엇이냐? iostream이란 무엇이냐? 보고 싶어? 나는
파일 찾기가 어떻게 하지? 상윤아, 윈도우즈에서 파일 찾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찾냐? 일단 얘 띄우나? 여기서 IO 스트림 치면 나올라나? IO 스트림.h 작업 표시줄에 작업 표시줄? 어딨냐? 검색했습니다. 파일 탐색기? 검색? 아 그래? 모든 것이 있는 구글로 가자. iostream.h 그렇지 뭐 있겠지 없겠어? 이씨 나 아니잖아 사기치고 그래. 다운받아줬습니다. 응? 다운로드 받아줬습니다. 아 있네? 그러네 구박했다. 미안하다. 메모장을 하겠어. 얘가 iostream.h야. 언제 만들어졌느냐면 카피라이트 1991년. 대박이지? 여러분들은 이게 재사용을 보고 있는 거야. 고려시대 만든 거 뭐 지금 바뀔 필요 있겠어. 그치? 쭉쭉 내려가면 위에 여러 개가 있는 건 주성문이에요. 주성문. 누가 만들었느냐인데 최초에 했던 인간은 1994년 4월 14일 날 브리 라이젠이라는 사람이 쓰기 시작했다. 업데이트가 됐나봐. 그리고 쭉 들어가면 여기 보면 오늘 수업에 배웠던 이제 클래스, 오스트림 이런 애들이 등장하지. 클래스 iOS, 이건 FreeIOS가 아니고 iO스트림 그 앞에 iOS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 클래스야 이게. 지금 뭐 다 펑션 디클레어만 돼 있잖아. 그리고 이거 프로텍티드 이건 나중에 가르친다고 그랬잖아. 그치? 야 AT&T가 나오네. 오 고려시대 코드야. 쭉 나와서 클래스 스테이트만 스트림 버퍼 퍼블릭 쭉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OPRATOR 어사인먼트도 함수야. 원래 이름은 오퍼레이터 어사인먼트. 그래서 A는 B 그러면 저 함수가 호출이 돼.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꺽쇠 2개. 이제 등장한 거야. Cout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원래 뭐냐면 Cout.operator 함수로 호출하는데 인풋 파라미터를 A를 준 거예요. 모양을 문법을 배운 사람한테 좀 쉽게 하려고 위를 취한 건데 사실은 이래. 그러면 이거는 뭘까? C는 A 더하기 B는 두 가지 타입으로 할 수 있는데 A 함수의 오퍼레이터 어사인먼트에게 B를 준 후 이거의 결과값을 C에게 전달하는 건데 따라서 이것도 C로 받을 때 똑같아지잖아. 그러면 C의 오퍼레이터 함수가 어사인먼트가 있는데 이거를 입력 파라미터로 받은 거지. 여러분들이 내가 그랬잖아. C인 Cout이 다 클래스다. 그리고 클래스 안에 있는 걸 점 찍고 호출하지 않았느냐. 그럼 질문이 한 번쯤 나왔어야 될 건 교수님 F스트림으로 연금 점을 찍었는데 C인 Cout으로 되어 있는 건 점을 안 찍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 한 번쯤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했나? 안 했잖아. 그거를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어려워할 것 같으니까 쉽게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게 iostream.h야. 결론적으로 샵인클루드 iostream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iostream.h 한 파일을 찾아야 돼. 그래서 파일을 열어 방금처럼. 그래서 첫 번째 줄부터 끝 줄까지를 cut and paste해. 그래서 그 한 줄이 쫙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요 s.cpp에서도 샵-include s.hpp를 하게 되고 메인 함수에서는 얘가 호출이 되면은 얘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따라서 메인 함수가 들어가 있는 main.cpp에는 요것만 샵-include s.hpp가 되는 거죠. 그게 헤더 파일의 비밀이에요. cut and test. 그래서 C++ 컴파일러 하는 일이 많지. 요게 헤더 파일이고, 그래서 헤더 파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할 텐데, 구름에듀에서는 여러분들이 헤더 파일 못 만들어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설명을 할 테니까 나중에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제가 아이오스트림이야. 신기하죠? 그래서 문법을 배울 때에는, 기초 문법을 배울 때에는 그나마 쉬웠던 게 눈에 보고 그것이 명확하게 동작하는 것을 했다면, 이제 기초 문법이 아닌 경우에는 좀 다르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배워야 될 건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 오브젝트를 전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포인터 투 오브젝트. 그래서 오브젝트를 또 포인터로 가리킬 수 있어요. 헛것 하면 안 돼. 항상 주지하는 건 그거야. 원래 했었던 거는 잊지 말고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포인터로 우리가 베리어블을 가리켰으니 포인터로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게 너무 뭔 일이냐?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많이 아니야 오늘은? 힘드냐? 기록을 있어. 아 기록이 있어 일부러? 많이 이어져가지고.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만 나네? 여기가 안 나가지고. 여기가 안 나네? 나하고 바꾸자. 난 막 이런 데도 나오고 그래. 자,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원래 있었던 문법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고, 요 오버로딩 스태틱 멤버, 이건 이제 새로운 애가 등장을 해요. 스트럭처는 별로 어렵지 않아. 하지만 쓰지 말라 그럴 거야. 교수님 C 뿔뿔 배울 때 우리는 스트럭처 배웠는데요. 옛날 거야. 구닥다리니까 쓰지 마. 그 다음에 프렌드십 디스트럭터가 나올 거예요. 디스트럭터는 이해하기 쉬운데 오버로딩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요 스태틱하고 프렌드 릴레이션십에 대해서는 좀 완전히 새로운 거니까 그때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의 슬라이드에는 계속 이렇게 코드 이지감플을 많이 넣었어. 슬라이드가 많기는 하는데 그 개념을 바로 이해하기 위한 코드를 넣어놨으니까 내가 여기다 타이핑한 것들을 본인들이 좀 직접 타이핑하면서 돌려보세요. 처음 나와 있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브젝트도 전달할 수 있어요. 뭘로? 함수에게. 근데 웬만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되게 권장하는 건 뭐냐? 첫 번째, pass by reference를 사용할 것. 왜? 디폴트는 C++에서의 디폴트 모드는 뭐라 그랬어? call by value예요. 오브젝트도 다르지 않아. 그래서 오브젝트를 카피할 거야. 근데 생각해봐. 클래스 안에 데이터가 그렇게 많잖아. 내가 클래스 안에 인티저를 하나 줄 때에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레퍼런스 기호를 권장했는데 클래스가 있고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면 멤버 데이터가 그렇게 많은데 그거를 모두 카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함수에게 전달할 때는 레퍼런스를 쓰라는 거고, 컨스트 우리 이미 배웠죠.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주소값은 주지만 네가 읽기만 하고 쓰진 않았으면 좋겠어. 콘스트. 그걸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 똑같은 거를 이미 설명을 했었던 거고 이유도 똑같아. 좀 더 같은 이유지만 양이 많아진 거죠. 양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pass by reference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메모리에 주소값을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카피할 일이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고,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주소값을 줬더니 제가 바꿀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컨스턴트로 막는데 똑같아. 문법은 앞에 컨스턴트 쓰고 레퍼런스 쓰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함수에게 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레퍼런스 기호를 주면 당연히 저기가 거꾸로 바꾸고 싶으면 레퍼런스 주는 거야. 그럼 제가 바꿀 거야, 값을. 거기다가 이제 바꾸지 말라고 하면 컨스턴트 걸으라는 거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일단 인티저나 더블이나 플로트를 줬을 때하고도 똑같은 의미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룰이 있어. 룰이. 교수님 그러면은 무조건 나는 이제 컨스트로만 하면 되나요? 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컨스턴트로 막으려고 그럴 때에는 룰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는 것과 같이 함수의 값을 가져오는, 즉 가져오는 get이라고 되어 있는 거 분명히 writing 하진 않겠지. 그쵸? 그런 경우에 대해서 별도로 const라고 써줘야 돼요. 언제부터 그러냐면
이것도 2011년도 버전부터 그래. 전에 건 안 그래. 전에 건 안 그랬는데 최근에는 C++가 자각을 했어. 뭐라 그랬냐면 전에 얘기했잖아.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가는데요. 돌아는 가. 프로그래머 탓이지 뭐. 근데 최근에 C++ 약간의 변화는 너무 불친절하지 않냐.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니냐.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건 뭐냐. 값을 접근하지 말라고 컨스턴트화 하라고 하면 거꾸로 컨스턴트화 되어 있는, 즉 바꾸지 못하고 값만 주는 그런 함수를 명확하게 선언하게 해주자. 즉 컨스턴트로 돌려줄 게 없는 함수한테 컨스턴트로 뭔가를 줄 수 없는 객체에게 컨스턴트 선언을 했을 때에는 야, 프로그래머가 그러는데 이거는 바꾸지 않고 레퍼런스로 값을 꺼내는 건 없대 라고 에러를 내게. 그래서 이거를 짜는 사람이 본인이 컨스턴트로 선언을 했다는 것은 어떤 값을 돌려줄 의사가 있다는 거니까 돌려줄 의사가 있는 함수를 프로그래머가 아주 명시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객체를 함수에게 줄 때 컨스턴트로 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 클래스를 만든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get numerator나 get denominator라는 함수 뒤에 constant라고 쓰면 simplational이 함수로 전달이 되고 레퍼런스 기호가 달려서 바꿀 수 있는데 constant화 됐을 때 아 그래? 그 경우엔 얘하고 얘만 호출되는구나 라는 거죠. 따라서 이걸 다 지워버렸어. 다시 컨스턴트 레퍼런스로 했다는 거는 속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근데 컨스턴트로 막은 거는 읽기만 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실제로 그 클래스를 설계한 자가 그런 의도가 갖고 있느냐라는 거지. 정말로 그 설계를 클래스를 만든 자가 그런 의도가 있느냐. 그런 의도가 있다면 의도를 명시적으로 쓰라는 거야. 그래서 이 클래스가 언젠가의 레퍼런스 기호를 달고 전달이 될 텐데 만약에 컨스턴트 기호를 붙여서 막는다면 그때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는 함수는 오로지 얘네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사람의 주의사항이 되기도 하고 부르는 사람의 주의사항이 되기도 해요. 만든 사람이 이런 걸 쓰지 않았으면 나는 컨스턴트로 얘는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의사표명을 한 거거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simplational이 call by reference로 전달이 되고 컨스턴트에 의해서 방어가 될 때에 아 그래? 그럼 뒤져보자. 컨스턴트 달고 있는 애가 누구야? 니네들이야? 니네들은 레퍼런스 기호를 달고 전달이 될 때에도 값을 주는 애들이구나.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면 나중에 이것만 기억해. 교수님이 시켜가지고 내가 만든 클래스를 분명히 객체화해서 레퍼런스 달고 컨스턴트 보냈는데 왜 에러가 나지? 그때 이 슬라이드를 열어. 그리고 이렇게 살포시 호출하는 함수에다 컨스턴트를 쓰면 에러가 안 날 거예요. 에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 클래스를 한번 이제 또 호출했는데 지금은 어디로 넘어온 거냐? 포인터 툴 오브젝트. 여긴 뭐였어? 레퍼런스 보내는 거 돼. 컨스턴트로 막을 수 있어. 당연히 돼. 라고 얘기한 거고 또 당연히 되는 이제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걸 포인터로 가리킬 거야. 원래 이 예제는 앞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1에 있었던 예제의 포인터였는데 아니 저기 포인트인데 우리는 이제 객체를 만들었죠. 자, 그러면 바뀌었어 예제가. 여기서 등장하는 애는 포인터 투 오브젝트.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아스테리카가 변수 디클레어 할 때 생겼죠. 두 번째, 연산자 그대로 나타났어. 아스테리카도 그대로지만 연산자 레퍼런스 기호도 나타났고 아스테리카가 또 등장을 해가지고 P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거에 값을 꺼내는 게 있어요. 근데 좀 되게 망측해. 가로 열고 아스테리카 PT2 가로 닫고 점 찍고 X야. 가로가 우선이지. 포인트 PT2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값을 끄집었더니 이건 오브젝트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점을 찍고 X값을 꺼낸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 이건 에이스 침대가 아니니까 흔들리지 말고 그냥 원래 이해한 거를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가져가면 되는 거야. 문법은 그대로다. 의미도 그대로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프로그램을 살짝 추입했어. 메인 함수에서 포인트 객체 PT1을 만들었고 포인트에 대한 내가 이름을 괜히 이걸 만들었구나. 포인터인데 포인트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PT2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PT1 객체의 주소값을 PT2에게 줬어. 그럼 포인터 PT2는 PT1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pt 1.x, pt 1.y 이래가지고 100하고 200으로 바꾸는 건 당연히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것처럼 출력은 포인터 연산자를 써서 pt2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을 꺼낸 후 그러면 이게 pt1의 주소지 뭐 가로 열고 닫고 점 찍으면 아 이걸 객지 취급하는구나 x, y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출력이 새로운 문법은 없어요. 의미를 설명한 거니까 의미를 이해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부터는 슬라이드 이런 게 많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론 읽고 돌려봐야 짧게 이거 다 내가 타이핑해서 만든 거야. 책에 있는 거 아니란 말이야. 조각조각 낸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한 땀 한 땀 만들었는데 한 땀 한 땀 해줘야지 기분이 좋지. 자 이건 새로운 연산자예요. C뿔뿔과 C를 배운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연산자인데 화살표 연산자야. 이렇게 생겼어. 대시하고 오른쪽으로 꺽쇠를 틀었는데 의미는 똑같아. 뭐하고? 위하고. 밑에 있는 것처럼 대시하고 화살표 모양을 일부러 만들면 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에 있는 애가 포인터야. 그래서 그 포인터의 값을 꺼내. 아스테리카 pt2고 그걸 가로 열고 닫고 점 찍은 게 결국은 밑에 있는 것처럼 모양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pt2하고 화살표 x로 하면 pt2가 포인터인데 글로 간 후 거기에 있는 x에다가 1.0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앞에 있었던 예제 가로 열고 닫은 거를 화살표로 바꿨어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포인터 투 오브젝트의 연산자예요. 연산자. 왜 그랬나요? 이게 귀찮아서 많이 귀찮았어.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를 두 글자로 줄인 거지. 50%의 효율을 이런 지랄 같은 행위를 씨뿔뿔 만든 사람이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new가 우리가 배웠잖아. delete도 배웠어요. 똑같아요. 이건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고 자, 왼쪽에 있는 게 기본 문법이에요. pointer to object를 pt2로 만들고 new 한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을 써줘. 그러면 클래스 포인트의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컴퓨터 메모리에. 그리고 그거의 주소값을 전달해서 pt2에 저장한 거예요. 인티저 i를 우리가 만들기도 했지만 인티저 아스테리카 pi 그래서 포인터 투 인티저를 만든 후 new int 이렇게 했었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딜리트 할 때도 마찬가지로 포인터 이름을 주고 딜리트. 그래서 보게 되면은 pt2에게 메인 함수 안에서 보면 pt2에게 new 오브젝트를 new 포인트를 한 후 포인터 연산자를 써가지고 100과 200을 x, y에다 넣은 후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면에 출력을 해서 딜리트를 한 거예요. 정 심심하면 딜리트를 하지 말고 무한 루프를 걸어봐. 집에 가서 세상 살기가 좀 짜증나고 심심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서부터 pt2 new 포인트 위에다가 for문을 혹은 while문을 무한 루프를 걸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내느냐? 시아웃 하는 데서. 그리고 이 줄을 지워버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컴퓨터 메모리를 열심히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램이 찰 거 아니야. 그럼 요즘 운영체제는 똑똑하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드디스크를 또 메모리처럼 쓰려고 해. 그래서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막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기 시작해. 그래서 주워버릴 거야. 죽여봐 한번. 자, 그래서 보는 것처럼 문법은 똑같아. 문법은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포인트 객체를 만든다는 건 컴퓨터 메모리에 최소한 더블이 2개가 들어가 있는 메모리를 만드는 거예요. 최소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외에 많은 정보가 들어가. 꼴랑 클래스 포인트가 요 더블 2개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뉴 포인트가 어레이 새로 만드는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어레이에서 나왔던 뉴 그렇지. 똑같이 쓸 수 있어. 여기다가 여러 개 가로 열고 뉴 포인트 가로 열고 그렇지. 뉴 포인트 가로 열고 100 가로 닫고 그럼 100개 만드는 거야. 원법은 똑같아. 의미도 똑같아. 의미도 똑같아. 똑같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강조해야 되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그리고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앞에서도 얘기하는데 내가 new 했으면 delete 하라고 얘기했잖아. 분도시. 나도 요즘 C뿔뿔을 잘 안 쓰고 내가 뭐 프로그램 짤 일이 많이 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때 조금 깨작거리고 그 다음은 내가 주로 하는 건 이제 새로운 언어 배우는 거를 재밌으니까 최근은 고랭기지가 재밌는 것 같아. 루비도 좀 손대보고 있는데 나 같은 교수는 취직할 일이 없잖아. 뭐 이거 해보다 재미없으면 때려치고 뭐 이러는데 참 좋은데 나도 까먹었어.
솔직히 이거 하다가 아이씨 왜 이렇게 메모리 많이 잡아먹지? 나도 장난질을 하거든. 반드시 뉴를 했으면 딜리트를 하라는 얘기고. 자, 함수 안에서 뉴를 했을 때 전에도 인티저 때도 얘기했잖아. 우리가 변수 하나 만들 때도 로컬 베리어블은 분명히 컴퓨터 함수니까 로컬 베리어블은 함수의 시작하는 지점에서 만든다 그러면 함수가 끝날 때 자동으로 없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동적 할당은 안 그래. 동적 할당인 경우에는 계속 메모리를 잡아먹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냥 하나야. 함수 안에서 뉴를 했으면 반드시 딜리트하고 프로그램 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강조한 거야. 항상 뉴를 했으면 딜리트하는 습관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고, 뒤쪽에 가면 저는 자바 랭귀지 하면서 한번 언급했는데, 동적 할당을 했는데 딜리트를 까먹으면 언어가 자동으로 지워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히플플도 있어. 그땐 이런 포인터를 안 써. 스마트 포인터라는 걸 쓰는데 그건 종강할 때, 벌써 이제 종강이 다 되어오더라고. 강의 노트를 탈구했더니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종강할 때 스마트 포인터라는 게 있어요. 포인터긴 포인터인데 C++에서 주소값만 저장하는 단순한 애가 아니고 얘도 클래스야. 얘도. 그래서 사용자가 뉴를 했는데 딜리트를 안 하면 자기가 나중에 안 쓰는 메모리를 강제로 없애주는 그런 포인터가 있는데, 그건 수업 끝날 때 얘기해주고, 반드시 좋으냐? 아니야. 내가 드문드문 사용하는 건데 얘가 자동으로 없애버리면 그거 안 되잖아. 그래서 자동으로 없애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뉴를 하면 딜리트를 하거라 라는 거. 아주 신기한 변수가 하나 있어. 여러분들은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또 포인트야. 그렇지, 뭐 죽을 때까지 포인트 하는 거야, 제이들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말라 그랬지만 그냥 편의상 뭔 소리냐, 클래스 포인트에 가로 열고 닫아서 디클레어 구문 안에 펑션까지 디파인 한 건데 뭐 그래도 뭐 한번 보긴 합시다. 클래스 포인트가 x, y 더블 데이터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썼다는 얘기는 디폴트로 프라이빗라는 얘기예요. 얘네는 외부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퍼블릭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는 것과 같이 setX 함수가 있네. 그렇죠? 근데 여기 자세히 들어가면 setX 함수의 더블 x로 x 파라미터를 받았어요. input. 내려가면 x가 두 개네. 얘는 그냥 x인데 여기도 그냥 x야. 맞아. 얘는 그냥 얘네인데 이 앞에 있는 애를 보면 this하고 화살표가 있고 x야. 화살표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야? 앞에 있는 애가 포인터란 얘기죠. this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x 값에다가 지금 인풋으로 받은 x를 저장하라는 건데, 이 this는 포인터예요. 여러분들이 안 만들었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걸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나중에 찾아오면 설명도 해줄 수는 있어. 아니면 찾아보던가. 전달은 되는데 프로그래머 눈에는 보이지 않게 전달이 되고, 이 this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주소값이냐? 여기 빨간색으로 쳐놓은 본인 객체의 주소값이에요. 지금은 뭐냐? 지금 우리가 저걸 안 만들었잖아. 객체를. 얘를 가지고 객체를 우리가 만들겠지. 어디서? 여기서. 결국은 얘는 적절하지 않다. 포인터 pt1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 포인터 pt1이 결국은 뭘 호출할 거냐? setX 함수를 호출하겠죠. 그럼 이 this라는 애는 무슨 주소값을 가지고 있느냐? 본인이 속해 있는 객체, 여기 있다. 본인이 속해 있는 객체 pt1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객체인데 내 객체에 속한 x 변수, 멤버 변수 x에게 이 값을 넣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를 안 썼어. 그러면은 멤버 데이터 x에게 지금 받은 x를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x는 x잖아. 헷갈리잖아. 애시당초에 이런 일이 없으려고 그러면 이걸 x로 주지 마. xi로 하든지 ix 하면 x는 ix 하면 되잖아. 근데 이런 게 이해인데, 티피컬한 이그젬플인데, 젠장 멤버 데이터도 x야. 여기다 입력값을 줘야 되는데 그 자식도 x야. x는 x야. 헷갈리잖아. 내 객체에 있는 멤버 데이터 x에 지금 받은 x를 집어넣으라는 용도로 설명했지만 굉장히 해괴하고 그로테스크한 거고,
이건 아닌 건데 this라는 포인터는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객체가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저런 애가 생기고 본인이 본인의 주소값을 가리켜야 될 때가 유전의 법칙에서 나와요. 머리가 좀 아플 거야. 이건 그나마 쉬운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this라는 포인터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 뭐에? 본인 객체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본인 객체. this 포인터는 점점 옛날엔 중요시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중요하시진 않아요. 요즘은 주소값을 취하는 게 요즘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거든요. 주소값을 취하는 게 중요한 일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펑션 오버로딩인데 이미 여러분이 경험을 했어요. 오버로딩, 로드를 오버로 더 시키는 거잖아. 뭔 소리냐? 컨스트럭터는 함수의 이름이 똑같은, 즉 클래스의 이름이면서 여러 개를 만드는 걸 봤잖아요. 그죠? 입력 파라미터가 달랐지. 오버로딩, 함수의 이름은 똑같은데 입력 파라미터에 따르게 여러 개의 함수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뭘 한 거야? 함수의 이름인 예를 들어 x라면 x에게 함수를 하나 더 만들 때마다 로드를 증가시킨 거잖아. 야, 너 이번에 컨스트럭터 2개 들어? 하나 더 할까? 파이팅! 그러면 3개 되는 거지. 그래서 오버로딩,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결국은 입력 파라미터가 다른 하지만 함수 이름은 똑같은 애를 또 만드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오버로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펑션 네임은 동일한데 함수를 여러 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본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그 파라미터하고 다른 입력 파라미터를 받는 거를 만드는 거고, 출력 파라미터도 다르면 다른 함수를 또 만들 수도 있기는 해.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 이름은 동일한데 입력 파라미터가 달라서 2개 이상의 함수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버로딩의 진수는 얘였지. 어사인먼트. A는 B 더하기 C라고 여러분들이 썼을 때 이 어사인먼트 함수가 하늘의 별만큼 많은 거예요. 인티저, 캐릭터, 플로트, 지금 하는 새로운 객체들, C++의 스탠다드 객체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 이제 오버로딩이라고 그러고, C++가 참 좋은 거지. 기본적으로 입력 파라미터가 다르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함수를 찾아주니, 결국은 C++가 과거의 C보다 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는 필요에 의해서 써야 돼요. 언어는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고, 우리가 C++와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이유는 인베디드는 C++고 웹 프로그래밍인 경우에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스트럭처 처리할 때에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가 잘 쓰여서 그런 거지, 분야를 얘기하면 그 분야에 가장 적합한 언어는 따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혹시 컴퓨터 소프트웨어 짜는 거에 컴공이 되는 거하고 소프트웨어를 짜는 거하고 달라요. 분명히 다른 건데 나중에 관심 있으면 이런 책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아. 컴공 수업할 때 항상 권했던 책인데 이런 책이 있어. 마스터마인드 오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 이름이 잔뜩 써 있잖아요. 이게 뭐 파이썬, 펄, 자바,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C, 루아, FL, C++도 있고 UML, 포스트스크립트 있는데 이 언어를 만든 사람들을 인터뷰한 책이에요. 이 언어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샬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제안사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책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나중에 관심 있으면 이게 번역은 안 됐을 건데 재미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잘못된 습관이 랭귀지를 많이 다루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일갑자 이상으로 이렇게 갑자가 늘어나는 게 좋거든. 그래서 몇 개의 언어를 잘 다룰 수 있는 게, 깊게 다룰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랭귀지는 한번 선택할 때에 고민을 해서 거기에 최적인 언어를 한번 고르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그때 한번 했어요. 자, 그래서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의 예를 한번 보여줄 건데 이 오버로딩이 쉽지가 않아. 왜냐? A는 A 더하기 1이라는 거가 있으면 더하기라는 연산자가 뭘 하는지 머릿속에 있잖아, 사람들이. 어사인먼트는 뭘 하는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연산자, 그런 함수를 오버로딩 할 때 원래 사람들이 기대한 일은 다 해줘야 돼.
당연하지. 어사인먼트인데 패러미터가 하나만 오고 두 개는 오면 안 된다고 만들었어. 그러면은 A는 B 더하기 1은 안 되는 거야. A는 B, B는 C 이거밖에 안 되면 사람들이 짜증을 낼 거 아니야. 뭐 이 따위가 다 있어. 그래서 A는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결국은 어사인먼트를 만드는 사람은 그걸 다 만들어줘야 돼. 그걸 어떻게 미친 듯이 만듭니까? 뭐 미친 듯이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으니 나중에 설명할 거고 그거. 자, 하나를 장난삼아 만들어 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포인트 좌표 두 개야. X, Y야. X1, Y1이라는 포인트하고 X2, Y2라는 포인트를 더하기 하는 연산자를 만들 텐데 이거의 의미는 이거를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지. 이거의 의미가 이거라는 얘기지. X1 더하기 Y1, X2 더하기 Y2 하는 이런 거를 만들고 싶어. 하고 싶은 건 뭐냐? 이 더하기 연산자예요. 더하기 연산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밑에 연산자를 만든 거야. 입력 파라미터가 두 개 필요하지. 뭘 받아야 돼? X1, Y1 좌표가 있는 거 하나, X2, Y2가 좌표가 있는 거 하나. 이거 우리 만들었어 이미. X1, Y1이 있는 거 하나, X2, Y2가 있는 포인트 클래스를 두 개를 받으면 되겠지. 그래서 입력 파라미터를 볼까? 오퍼레이터 플러스 여기 오퍼레이터들이 등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퍼레이터 어사인먼트 하면 호출될 때는 그냥 이렇게 어사인먼트만 쓰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이미 시뿔뿔이 이렇게 했어. 자, 그래서 더하기 연산자를 하는 거야. 그때 함수 이름은 오퍼레이터 플러스인데 입력 파라미터 두 개, 입력 파라미터 두 개. 포인트 객체 P1, 포인트 객체 P2. 근데 읽기만 하고 쓰진 않을 거야. 레퍼런스 기호다 한 다음에 컨스턴트를 막아버렸죠. 자, 그러면 안에서는 이 작업을 하면 되는 거잖아. X1 더하기 여기 보는 것처럼 X1 더하기 Y1, X2 더하기 Y2. 이거 맞는 거야? 이 아저씨 좀 미친 거 같은데? X1 더하기 X2, Y1 더하기 Y2네. 이거 내가 타이핑한 거 아니야? 여기 맞네 그렇게 해놨네 지레가. X1 더하기 X2, Y1 더하기 Y2. 야 미안하다 개정하자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나 잘못했어. 자, 그래서 보는 것처럼 두 개를 받았어. 일단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포인트를 하나 만들었고 P1의 퍼블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점 찍고 X, P2의 퍼블릭이 생각하고 점 찍고 Y를 리절트 X에다가 더하고 마찬가지로 Y를 더해서 여기다 넣었죠. 그치? 그 이제 리절트라는 포인트는 요 값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리턴하고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썼잖아. several combinations are possible이라고 되어 있는 게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객체를 돌려줬어요. 이 경우에는 값을 돌려주는 거고 내가 아예 객체를 받아서 객체에다 쓰고 그 객체에다 돌려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거는 지금 앞에 클래스가 속해 있다라는 연산이 없잖아. 따라서 내가 포인트 클래스 안에다가 오퍼레이터 연산자를 만들면 그거는 파라미터가 하나면 돼. 이거는 아까 이해가 되는 거거든. 지금 저거는 어떻게 했냐면 A는 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B하고 C를 입력 파라미터로 해가지고 결과를 돌려주게 만든 건데 이렇게 안 하고 B 점 찍고 오퍼레이터 즉 B 함수 안에 B 클래스 안에다가 클래스 포인트 안에다가 연산자를 만들어서 C를 줘도 돼.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 본인의 멤버 데이터 X에다가 C의 X를 더하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다양한 컨비네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한 뿐이에요. 다양한 컨비네이션. 이거는 겪으면서 해야 될 일이니까는.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일단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저런 복잡한 얘기보다 오버로딩이라는 거다. 이게 연산자 오버로딩. 자, 그래서 함수를 실제로 어디서? 여기서 했어. 메인 함수부터 보고 시작을 하면 포인터 P1과 포인터 P2를 만들었고 둘 다 우리가 포인터 오브젝트로 만들었어요. 다이나믹으로. 그 다음에 셋 포인트로 해가지고 P1의 값을 넣었는데 P2는 이미 세팅이 돼 있어.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포인터 투 오브젝트로 pp1이 있고 pp2가 만들어진 후 pp1은 디폴트 컨스트럭터에 의해서 해서 값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지.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pp2인 경우에는 x의 1, y의 2 값을 주는 포인터 오브젝트를 만들어가지고 pp2에 넣은 거야. 그 다음에 뭐 했느냐? pp1에 이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다시 10, 20으로 했지. 그래서 요 지점 셋 포인트까지 하고 나면 pp1은 10, 20이 들어가 있고 pp2는 1, 2가 있겠지. 요건 중요하지 않아. 여기야. 드디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내가 만든 클래스인 포인트 클래스에 오브젝트끼리 더하는 거지. 역사적인 순간이 왔어요. 결국은 pp1에 아스테리카를 걸고 pp2에 아스테리카를 걸었다는 건 pp1에 있는 값, 즉 pp1의 xy 더하기 pp2의 xy를 더하는 거지. 어떻게 더하느냐? 만들었잖아. 얘가 호출이 되는 거지, 드디어. 그래서 pp2에다가 다시 저장을 하고 값을 출력을 하면 일단 pp1을 라이팅 했어. 자, pp1을 보자고. pp1은 여기서 10, 20을 했으니까 10, 20. pp2는 출력을 하면 1, 2 더하기 10, 20이니까 11하고 22가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딜리트를 했어. 컨스트럭터가 호출이 된 게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 심지어 이거 더하기 연산자잖아. 이걸 누가 오퍼레이터 플러스인데 두 개의 클래스를 더하는 거라고 생각이나 하겠어. 그리고 숨겨진 얘기는 이게 펼쳐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슬라이드 14페이지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거지. 여기 더하기 연산자. 그래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근데 교수님 좀 이상해요. 이상해. 이거 안 했어. 얘가 오퍼레이터 플러스가 어디 들어가 있느냐? 포인트 클래스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하나야. 뭔 소리냐? pp1.오퍼레이터 플러스에다가 아스테리카 pp2를 넣은 게 얘야. 여러분들은 두 개를 본 거예요. 뭐냐? 클래스 바깥에 오퍼레이터 플러스로 만든 방법과 클래스 안에 멤버 펑션으로 더하기를 만든 사례를 본 거야. 심지어 여기도 있어. 어사인먼트가. 어사인먼트는 없었는데요. 얘네도 공부할 때 참조하라고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여기서 한 줄에서 무슨 짓이 벌어졌는지를 한 줄을 아나토미 하자고. 첫째, 아스테리카 pp2 is 아스테리카 pp1 더하기 아스테리카 pp2가 실행이 되면 제일 먼저 실행이 되는 구문은 아스테리카 pp1 더하기 아스테리카 pp2. 아스테리카 pp1 더하기 아스테리카 pp2는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아스테리카 pp1의 주소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로 호출하는데 입력 파라미터는 아스테리카 pp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인터 투 오브젝트인 pp2가 가리키고 있는 누구? pp2 어디 계세요? 1, 2 이 포인트의 객체를 누구한테 준 거야? 여기 준 거야. 그래서 포인트는 pp2의 객체가 온 거예요. 레퍼런스로 감쌌고 콘스턴트로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포인트하고 리절트, 즉 리절트라는 포인트 객체를 만들었는데 내가 컨스트럭터에다가 값을 줬네. 뭐를? this의 x 더하기 받은 거의 x, this의 y 더하기 받은 거의 y. 그래서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 pp1의 멤버 x에다가 지금 입력 파라미터로 받은 pp2의 x를 더하고 다시 pp1의 x에다가 y에다가 입력 파라미터로 받은 pp2의 y를 더한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포인터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했고 그거를 리턴했어요. 리턴.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 얘가 pp1과 pp2를 더한 애가 된 거죠. 얘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요거 한 줄 했잖아. 자, 그러면 뭐야? 그 다음 어사인먼트야. 누구한테? pp2하고 어사인먼트하고 이걸 주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호출이 돼? pp2의
어사인먼트가 호출되는 거지. 결국은 얘는 아스테리카 PP2에 점을 찍고 오퍼레이터의 어사인먼트고 얘를 받은 거지. 그럼 뭘 했어? this의 x에다가 준 거의 x를 this의 y에다가 본인의 y에다 받은 거의 y를 더했죠. 그리고 아스테리카 this 본인 오브젝트를 리턴한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식은 두 개의 함수가 호출이 돼.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구름 에듀케이션을 끄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킨 후 한 줄 한 줄 스텝 인투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땐 알 수가 없어. 그쵸?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사항 객체를 컨스턴트로 던질 때에 에러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게 되면은 get 함수에다가 내가 강제로 컨스트 기호를 넣은 걸 볼 수 있죠. 완벽히 돌아가는 샘플 코드니까 나중에 오퍼레이터 연산자를 만들 때 이 시험에 나오면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이거. 따라서 시험에 나올 때 너무 헷갈리지 않은 정도로 시험 문제는 낼 테니까 요거를 잘 보고 두 개야. 클래스 바깥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클래스 안에서 만드는 것도 있으니까 잘 공부하도록 하셔보아요. 자, 그래서 결과가 나온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나를 지나왔고 그 다음은 스태틱이야. 스태틱이라는 문법이 있어요. 스태틱이라는 문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거짓말했던 거를 이제 고해성사해야 돼. 클래스라는 거는 설계도다. 따라서 컴퓨터 메모리 같은 건 없다. 컴퓨터 메모리를 차지하는 즉 리얼라이제이션이 되면 우리는 오브젝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클래스도 컴퓨터에서 메모리를 점유할 수 있어요. 그게 스태틱이야. 따라서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설계도만으로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스태틱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보게 되면은 문법은 간단해. 스태틱이라고 쓴 다음에 뭐냐? 인티저 어쩌고 저쩌고 즉 멤버 데이터에 대한 define 구문이 있을 때 앞에 static이라고 쓰거나 펑션 앞에도 static이라고 쓰고 보는 것과 같이 이건 declare만 한 거지. 출력 타입에다가 함수 이름이 있고 input 타입이 있는 거에 앞에다가 static을 써요. 얘는 뭐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얘네들은 만들어져요. 얘네들은 만들어지고 객체가 없더라도 얘네들은 쓰일 수가 있어요. 재밌는 건 이 클래스 포인트에다가 우리가 스태틱 변수를 만들었는데 저 스태틱 클래스 안에 스태틱 포인트 클래스 안에 있는 저 스태틱 미안 클래스 포인트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객체는 저 값을 쉐어할 거예요. 저 값을 쉐어한다고. 다시 얘기하지만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 클래스의 멤버 데이터는 모든 객체들이 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객체들이 쉐어해. 오로지 하나야. 그 스태틱에 오로지 하나야. 아니 오로지 그 클래스에 오로지 하나야. 뭔 소리냐? 우리가 포인트 클래스 만들어가지고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객체 만들면 객체마다 별도의 메모리를 줬잖아. 그래서 클래스에 멤버 X가 있다 하더라도 PT1의 X와 PT2의 X는 달랐지. 스태틱은 달라. 스태틱은 클래스에 붙어있는 애기 때문에 그 설계도로부터 만들어지는 객체들은 하나를 쉐어해. 누군가 더하기를 하면 더해진 값을 다른 애가 읽게 돼. 누군가 빼면 빼진 값을 다른 애들이 읽게 되는 거예요. 쉐어하는 거예요. 쉐어. 이걸 어디다 씁니까? 뒤에도 바로 나오지만 이렇게 셀 수 있잖아.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객체는 몇 개일까? 이걸 셀 수도 있어.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객체는 몇 개일까? 그러면 클래스를 객체를 만들기 전에 값이 있어야 되고 객체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값을 더하거나 빼야 되잖아. 그쵸? 그런 용도로 이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에 있는 걸 아예 들고 왔는데 나중에 꼭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어. 기본적으로 static이라는 그런 값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바로 만들어버려요. 전역 변수와도 같고 솔직히 C++ 언어를 C로 바꾼 후에 컴파일하는 기계들이 있는데 C++로 만든 걸 C로 만든 코드를 까면 이 스태틱은 되게 전역 변수를 실제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런 거는 뭐 고난이도의 기술이니까 그럴 날이 있겠어. 야, 이거 보면 참 징그럽지 않아? 문장이 3개인데 스태틱하고 디스마다 파란색으로 한 거야. 애플은 사과고 사과는 애플이고 어쩌고 저쩌고. 위에서 아래부터 얘기하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복잡한 얘기지만 결국은 스태틱이라는 것이 그 객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값을 축디화하는 과정도 객체와 상관없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읽어보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설명을 합시다. 클래스 포인트에 우리가 인티저 하나 만들었어. 변수 이름이 count created object야. 즉 이 포인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오브젝트를 세고 싶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액세스하려면 스태틱 값을 액세스하려면 함수도 스태틱이어야 돼. 객체에 얽매이면 안 돼.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get created object라는 input 파라미터는 없고 출력만 있어요. 변수는 private에 넣고 이 함수는 public에 넣고 스태틱으로 선언이 돼 있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빨간색 부분이에요. 첫째,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초기화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컨스트럭처? 컨스트럭터는 객체가 생길 때잖아. 따뜻하고 이제 히터 틀어주니까 이제 졸리구나. 큰일일세요. 그러다 이제 3차 시험 망해. 2차 시험 성적 공지한다고 그래 깜빡했네. 자, 그래서 이런 스태틱 변수는 언제 초기화하느냐? 생뚱맞을지 모르겠는데 보는 것과 같이 상관없이 글로벌 에리어에다가 여기 무슨 의미냐? 인티저야. 왜? 여기서 인티저라고 했거든. count created object야. 거기다가 써있네. count created object. 근데 여기 뭐가 있어? 포인트 땡땡 있잖아. 포인트 땡땡은 무슨 의미였느냐? 포인트 클래스에 속해 있는 count created object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여기 int를 또 써주잖아. 이거는 C++에서 C로 변환할 때 이거를 글로벌 변수처럼 해서 그런 건데 사실상 이 줄은 두 가지 목적을 취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티저를 하나 만드는 거고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는 인티저로 만든 얘가 그냥 글로벌 베리어블이 아니고 이 포인트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데이터, 그래서 그 전역 변수를 사실상 하나 만드면서 그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해요. 이게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큰일 나. 열심히 졸고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시험 문제 내겠다. 그 다음은 그냥 쓰면 돼. 어디서? 자, 컨스트럭터가 있을 때마다 더했어. 여기는 디폴트 컨스트럭터네. 그래서 플러스 했고, 다른 컨스트럭터 그 인티저 2개 받는 데서 플러스 했고, 그 다음은 값 돌려주는 건 그대로 하면 되지. 다른 건 그거야. 결국은 클래스에 얽매인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이 변수인 경우에 앞에 스태틱, 함수인 경우에 앞에 스태틱, 그리고 여기 있는 것 같이 초기화. 요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강의 노트에 최대한 그것과 관련된 부분만 마킹해 놓은 거니까 나중에 쓰게 될 때에 뒤에 슬라이드 길지 않잖아. 빨간 부분은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지켜주면 고맙겠어. 자, 그래서 실행을 하는 거야. 메인 고만 드디어. 아스테리카 PP1과 아스테리카 PP2 포인터 투 오브젝트가 있는데 시아웃을 했어. Number of created object is. 그래서 출력을 하면 당연히 뭐 객체를 만들기 전이니까 0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자, 근데 내가 지금 PP1 하나 만들었어. 디폴트 컨스트럭터에 의해서 하나 만들었지. PP2를 만들었어. 1, 2 값을 주고 만들었지. 앞에 있는 코드는 똑같아요. PP1 값에다가 10, 20을 썼고 더하기 한 다음에 어사인먼트로 하는 식을 했고 값을 출력을 했어. 자, 이제 뭘 했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포인트 객체는 몇 개 만든 거야? 라고 출력을 한 후 2개를 지웠어. 근데 여기에서 몇 개를 만든 거야? 라고 출력을 하면 몇 개를 만들었어 우리는? 왜 3개 만들었어? 너 이거 보고 3개라고 그랬지? 응? 왜 3개야? 저기 어디냐, 플러스에서 2번 만들고 저기서 한 번. 플러스에서 2번을 만들어? 이거 왜 3개야?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봐봐. 한 줄 한 줄 실행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 이걸 이해를 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아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했거든, 5분 동안. 자, 봐. 클래스가 몇 개 만들어졌냐 그랬더니
만들기 전에 0이야. 2개 만들었네. 메인 함수상으로는. 그 다음에 하나 만든 거에 10, 20 집어넣고 pp2에다가 2개 더한 값을 그냥 줬을 뿐이잖아. 우리가 여기 메인 함수에 등장하는 포인트 클래스의 오브젝트는 몇 개야? 메인 함수에 등장하는. 응? 메인 함수 안에 등장하는 포인트 클래스의 오브젝트는 몇 개냐고? 그게 아닌가? 2개잖아. 근데 출력을 했어. 지금까지 만든 포인트 클래스 오브젝트는 몇 개입니까? 3개. 하나는 어딨어? 할 때 안쪽에서 하나 만들지 않아? 내가 그래서 아까 열심히 거품 물고 설명했던 부분이잖아. 여기 있잖아. 더하기 함수를 호출할 때에 우리가 포인트 리절트라는 애를 임시로 만들고 여기 더한 값을 집어넣고 얘를 돌려줬죠. 얘가 하나야, 얘가.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또 하나의 얘인데 눈으로 봤을 때와 뒤에서 돌아가는 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이 정도가 다른 게 기초고 이제 유전의 법칙을 배우면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갈 거예요. 이게 재사용이야. 그러니까 쉽게 있는 거를 네가 의미 파악하지 말고 쓰세요. 자, 그래서 이게 3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실기 시험부터는 이렇게 나갈지도 몰라. 본 프로그램을 수행했더니 결과가 X가 나왔네요. X가 왜 나왔는지 설명하시오. 구름 에듀에서 아직 액티베이트 안 해본 기능은 주관식 문제와 OX 문제와 간단식 문제가 가능해. 뭐 코딩만 할 줄 알아? 코딩 문제보다 설명이 더 어려워. 코딩은 돌려보면은 돌아가거나 안 돌아가거나. 그 교수님들이 돌아가면 그래도 아유 기특하다. 근데 설명하시오. 그러면 난 됐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3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또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지나갔지. C++를 조금이라도 배웠던 사람들은 이미 익숙한 게 나오는데, 스트럭처야. 스트럭처와 클래스라는 구문은 차이점이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포인트 해가지고 지금 그렸는데, 멤버 데이터 있지. 스트럭처드, 그래서 클래스 자에 스트럭처드라고 썼는데, 스트럭처라고 저 써있는 거가 struct 자리에 클래스라고 쓰면 다른 건 다 똑같아. 데이터도 들어가고 펑션도 들어가고 다 똑같아. 차이점이 하나인데, 오로지 하나인데, 클래스는 디폴트로 안에 있는 애들의 모드를 프라이빗으로 하고, 컨스트럭터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안에 있는 애들의 모드를 퍼블릭으로 해요. 그래서 얘 둘은 똑같아. 클래스에 2개의 변수를 선언하고 퍼블릭으로 한 건 스트럭처에 2변수를 선언하고 아무것도 안 쓴 거하고 똑같아요. 쓰지 마. 그럼 왜 설명을 왜 하나요? 고투도 그랬잖아. 이거는 C 언어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자료구조 수업을 들어갔는데 교수님의 연배가 꽤 계시며 책이 오래된 책이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걸 가리킬 거고, 교수님이 젊으시며 C++ 2011 이후의 책을 가지고 있다면 왼쪽을 가리킬 건데, 아무튼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재는 잘 안 쓰는 것이 추세예요. 추세. C 언어 때에는 클래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이터와 펑션을 집어넣는 것도 불가능했지만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관련된 데이터를 묶었어요. 지금은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돼요. 오른쪽을 쓰지 않습니다. 단 이해는 해야 되니 차이점은 하나다. 클래스는 디폴트가 private, public은 디폴트가 그 스트럭처는 디폴트가 public. 요거만 차이가 있다는 거. 남의 코드 읽을 때 그러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우리는 클래스를 써야 되나요? 라고 열심히 써놨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심심할 때 외로울 때 읽어. 읽어. 나는 안 읽을 거야. 하지만 여기 나와 있어. C라는 언어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잖아. C. 그죠? 그리고 아까 봤잖아. IO 스트림이 언제 만들어진 파일이라는 거를. 90년대 초반이야. 저분들이 살아 계실까 싶다.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과거의 흔적을 버릴 수가 없는 거니까 이해는 하되 쓰지는 말아라 라는 거고, 이름도 예쁜 프렌드야. 친구 펑션, 친구 함수. 왠지 친근하고 좋아 보이지? 친구임을 빙자하고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를 탕진함과 동시에
내 돈을 훔쳐가는 놈이야. 정확해. 프라이빗으로 막았어. 들어오지 말라고. 내 집이야. 에이, 친구끼리 그럼 쓰겠어? 들어와. 딱 그 의미예요. 딱 그 의미. 프라이빗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내가 그랬잖아. 고투를 10년에 한두 번은 쓰는 경우가 있긴 있다고. 아무리 해도 이건 절대 프라이빗으로 하고 퍼블릭으로 열 수는 없는데 아무리 해도 저 오브젝트는 뚫고 들어와야 돼.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그랬을 때 우리는 친구 모드를 가동을 하는데,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프렌드 펑션도 있고 프렌드 클래스 오브젝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에게 내 내부인 프라이빗를 읽을 수 있게 권한을 주고, 혹은 프렌드 클래스라고 얘기하면 이런 종류의 클래스는 내 정보를 읽을 수 있게 열어주는 건데, 이거는 펑션. 자, 여기 보면은 스탠다드에 있는 오스트림이야. 아이오스트림에 오스트림이 등장하셨어. 이거를 리턴 값으로 주는 애인데 누구냐? 오퍼레이터 왼쪽으로 꺽쇠. 우리가 Cout으로 뭐 보내고 이런 거지.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요 앞에 있는 애는 좀 헷갈릴지 모르니까 뒤에 있는 애가 중요한데, 포인트 클래스 오브젝트를 레퍼런스로 주는데 컨스턴트로 막은 이 포인트가 있어. 결국은 이 함수를, 오퍼레이터 연산자인 이 함수를 내가 프렌드라고 칭했어요. 결국은 오퍼레이터 왼쪽으로 꺽쇠 2개 걸리면 내 내부에 있는 거 다 따서 읽으라는 얘기지. 그렇게 하면 만든 거야, 실제로. 포인트 클래스는 내가 만든 거잖아. 이거 중요해요. 요 한 줄 지금 설명한 거 중요한데, 포인트 클래스 객체는 내가 만들었잖아요. 포인트 클래스는. 그러면 원래 있는 C++ 오퍼레이터 왼쪽으로 꺽쇠 2개는 내가 만든 클래스를 이해할 수가 없지. 내가 만들었는데 그 안에 XY가 있는 걸 지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건 뭐야? 오버로딩이에요. 스탠다드에 있는 왼쪽으로 꺽쇠 2개의 연산자를 이제는 나도 A는 B 더하기 1 이렇게 하는 것처럼 Cout하고 포인트 객체를 그냥 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오퍼레이터 왼쪽에 꺽쇠 2개인 거를 내가 만들어 줘야지고. 그치? 만든 거야. 첫 번째. 그래서 이거는 오퍼레이터 왼쪽 꺽쇠 2개를 오버로딩 한 거야. 그치? 근데 이 함수가 어디 거야? 오스트림 거잖아. 그럼 오스트림한테 내 영혼을 까발리게 해준 거지. 자,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었던 XY를 장렬하게 열었어. 포인트.x, 포인트.y. 그렇죠? 2개가 믹스업이 된 거야. 다시 포인트 클래스 오브젝트는 내가 만든 거야. 결국은 오퍼레이터 왼쪽 꺽쇠 2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라고 내가 짜줘야 돼. 그래서 오퍼레이터 왼쪽 꺽쇠 2개를 오버로딩한 거고, 두 번째, 그러면 그놈이 내 값을 읽어갈 수 있어야지. 이 경우에 프렌드라고 해가지고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리턴 하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값이 나온 거지. 화면에 출력을 해보면, 그래서 앞쪽에 있었던 것 중에 연산자들을 어딨냐? 머리 아프다. Cout 하고서 내 거를 열어주는 getCreate 오브젝트를 하는 것을 열어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friend 펑션을 보는 것과 같이 펑션인데 열어주는 쪽이 친구라고 얘기해야 돼. 당연한 거죠. 은행에서 연락이 오겠지. 저기 보증 쓰셨다면서요? 친구가 보증인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예, 맞아요. 내가 보증 섰어요가 이제 프렌드예요. 그래서 프렌드하고 펑션으로 하면 그 펑션은 나를 뚫고 들어와. 두 번째, 이번엔 프렌드하고 클래스, 스파이 포인트야. 이건 책에 있는 예제가 아니고 내가 다 타이핑한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도 타이핑을 해. 나도 당했는데 니네도 당해야지. 자, 그래서 스파이라는 포인트 클래스는 내 친구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스파이 포인트님을 한번 만나러 가야지. 얘야, 스파이 포인트는 퍼블릭 펑션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프린트 포인트라는 퍼블릭 펑션이 있는데 인풋 패러미터는 포인트 객체를 하나 받네. 디파인된 구문을 갔더니 포인트 객체의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를 지 멋대로 까발려가지고 화면에다 출력하는 기능을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친구라는 이름으로 클래스 포인트의 프라이빗를 침범을 해서
냉장고와 맥주와 내 돈까지 다 들고 튀는 이런 놈들인데, 나쁘게 얘기해서 이런 건데 좋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 MMORPG야.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 블리자드를 하던 2017년 최고의 게임은 뭐냐? 지스타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게임을 안 하는구나. 배틀그라운드지. 여자들까지 FPS를 하게 만든 배틀그라운드인데, 수많은 이 배틀그라운드 안에 있는 이제 머릿속에서 이 클래스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겠어? 응? 게임을 시작을 하면은 1000개의 적분을 만든다. 그럼 클래스 오브젝트로 1000개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 제대로 어딘가로 가고 있는지, 걔네들은 그 다음에 인벤토리가 뭔지, 돈은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운용자 입장에서 알고 싶잖아. 그러면 지네는 원하지 않지만 프렌드 오퍼레이터 선언해버리고, 야 너는 얼마 가지고 있어? 많이 가지고 있네. 이걸 다 쳐다보고 있는 거지.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은 그 다음에 MMORPG 같은 대규모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은 따라서 클래스가 없었으면 못 만들었어. 그래서 대규모 게임은 클래스가 있기 전과 있기 후로 바뀌어요. 시연어로 게임을 짜기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클래스 개념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로 뭔가 만들 수가 없어. 근데 쉽지. 게임이면은 멤버 데이터가 저런 XY겠어? 설마. 본인의 위치, 본인의 캐릭터, 본인의 장갑, 본인의 얼굴, 본인의 옷, 본인의 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거야.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프렌드 클래스도 있어요. 친근하게 다가와 나의 것을 모두 빼앗아가는 함수 호출은 이미 알고 있는 그 방식이야. 다만 뚫고 들어오는 것과 이때 이해해야 될 건 요 프렌드라는 키워드, 그리고 이 내가 열어주는 거라는 거. 프렌드 있어. 그다음에 이제 디스트럭터가 있는 거지. 컨스트럭터가 자동으로 호출되면 디스트럭터는 자동으로 호출이 되죠. 그럼 컨스트럭터가 호출이 되는 거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디스트럭터가 호출이 되는 것은 객체가 없어질 때. 디스트럭터는 only the one, 오버로딩 따위는 없어요. 자동으로 호출이 되고 출력 타입도 없고 입력 타입도 없어요. 디스트럭터의 이름은 클래스의 이름 앞에 이 틸트 표시를 하면 돼요. 예제를 바로 먹어버리면 포인트 클래스에 대한 디스트럭터는 보는 것과 같이 틸트 포인트예요. 입력 파라미터도 없고 출력도 없지. 자동으로 호출이 되고, 디스트럭터는 주로 언제 쓰느냐? 컨스트럭터에서 메모리를 얼로케이션 했다면 new. 그러면은 그치. 이게 또 파일 오픈이냐? 아니지. 이 위하고 아래구나. 맞네. new로 얼로케이션 했다 그러면은 디스트럭터에서는 delete로 없앨 때. 그 다음에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파일을 오픈했다면 디스트럭터에서 닫을 때. 근데 디스트럭터에서 에러가 나면 그 에러는 복구가 안 돼. 그래서 그냥 없어져야 돼. 그래서 디스트럭터가 되게 딜리케이트한 코드이기도 해요. 객체가 없어지면서 자기가 없어진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리고 죽어버렸는데 왜 죽었냐고 깨울 수는 없잖아.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죽어있는 사람의 뇌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주입을 해가지고 기억을 살리고 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디스트럭터는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디스트럭터를 넣었어.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제 어디다가 넣느냐? 약간의 수정을 했는데 컨스트럭터가 실행이 될 때에 나는 컨스트럭터 디폴트예요. 나는 컨스트럭터 정수 2개예요 라고 하는 게 했고, 그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이 디스트럭터에는 나는 디스트럭터예요 라고 이제 하게 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넣는 거는 원래는 눈에 안 보이는 걸 강제로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은 똑같아.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결국은 바꾼 건 없어. 여기 보는 것과 같이 포인터 2개 만들었는데 포인터 투 오브젝트고 스파이 포인터 있고 처음에 객체 몇 개 만들었는지 출력하고 객체 2개 만들고 더하고 값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객체 몇 개 만들었는지 출력하고 스파이 포인터 장난 한번 치고 딜리트. 그래서 이제 메모리 없애는데 컨스트럭터 디스트럭터에다가 이제 한 줄씩 썼잖아.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짠! 객체는 0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PP1 하면서 다이나믹 얼로케이션 했으니 컨스트럭터 호출이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1, 2 주고서 컨스트럭터 호출했으니까 정수 2개를 받는 컨스트럭터가 실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컨스트럭트, 디스트럭트 영역은 아니잖아. 건너뛰고 여기서 문제의 여기서 한 번 만들었잖아. 뒤를 로컬 베리어블 오브젝트인 포인트 리절트를. 따라서 이 대목에서 이제 컨스트럭터가 또 한 번 호출됐네요 라고 한 거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 내려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오게 되면은 꺽쇠 x 그 다음에 꺽쇠 y의 값을 출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네. 근데 그 위에 보니까 젠장 디스트럭터가 한 번 호출이 됐네. 그치? 얘는 어디서 호출됐겠어? 마찬가지지.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로컬 베리어블이니까 언제 없어져야 돼? 여기서 없어져야지. 그렇지? 계속 모든 키는 뭐냐? 내가 호출하지 않은 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 자, 그래서 이게 요 오퍼레이터 더하기 펑션에서 포인트 리절트라는 로컬 객체를 만들었잖아. 그럼 로컬 객체가 파괴되는 건 언제냐? 그 함수가 없어질 때 디스트럭터가 호출이 됐어요. 그래서 없어졌고 값 출력한 거 한 번, 값 출력한 거 두 번, 그 다음에 2줄에서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개 만들고 안에서 하나 만들었으니까 세 개야 라고 했지. 자, 그런 다음에 이 스파이 함수가 호출한 거 빼고 내가 딜리트를 pp1부터 없앴어요. pp1은 무슨 값을 가지고 있었느냐? pp1 10하고 20이야. pp1을 먼저 없앴기 때문에 10하고 20이 들어가 있는 애가 없어진 거고 pp2를 그 다음에 없애버렸지. 그렇게 되면 10하고 10이라고 22가 들어가 있는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이걸 지워봐. 지우면 이게 안 나와. 메모리를 잡아먹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메모리를. 그래서 메모리가 좀 리스키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6에 기본적으로 또 다양한 예제들이 있으니까 이제 보면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하나 만드는 법을 한 거예요. 두 번에 거쳐서 나눴는데 첫 번째 수업에서 했던 것들이 기본 기능에 대한 걸 한 거고 두 번째 오늘 한 수업에서는 애드인에 대한 부분을 한 거예요. 요거에 대한 이해는 명확해야 되는데 따라서 오늘 이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하는 거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 놨어. 실습하는 거 많이 안 만들 건데 돌아가가지고 뭔가 조금 시간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이번은 책은 안 봐도 돼. 요 강의 노트 안에 있는 내가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든 이 예제 프로그램들을 한 줄 한 줄 실행을 하는데 컨스트럭터라든지 디스트럭터라든지 오버로딩을 경험하기 위해 스텝 인투로 들어가요. 스텝 인투로 C아웃까지 들어갔다가 잽싸게 나와도 돼. 하니까 따라서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이고 봐서 알겠지만 이게 프로그램을 처음에 하나 만든 다음에 문법 하나 가리키고 조금 하나 넣고 문법 하나 가리키고 조그만 거 넣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프로그램이 이거 그냥 풀세트야.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인데 되게 많은 거 같지? 이거 꼴랑 합쳐봐야 요거 한 30줄, 셋인데 한 120줄?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니까 이거 컷앤 페스트 하지 말고 타이핑 해가면서 한 줄 한 줄. 구름 안 돼. 구름 이디오 쓰지 말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킨 후 한 줄 한 줄 이해를 랩하기 전에 다음 주 수요일 하기 전에 한 번쯤 돌려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유전의 법칙인데 유전의 법칙 조금 더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고 남아있는 시간 뭐 실습할 사람은 실습하고 질문할 수 있으면 질문하고. 여기서 오스트림을 쓰고 근데 여기서 이거 샵 인클루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거 맞나요? F스트림, 오스트림. 예? 웹 스트림. 아이오 스트림. 여기서 쓰는 오스트림은 아웃 스트림. 스트림인데 따로 이렇게 F스트림 안 넣어줘도 되나요? 샵 인클루드에. 안 넣어도 돼. 왜냐하면 이 아이오 스트림에서 아이 스트림과 오 스트림 등을 다 넣어. 그럼 저희가 그 파일 만들고 할 때 썼던 그거는 좀 다른 건가요? 그거랑. 항상 질문이 참 좋아. 응? 아주 좋아 질문들이. 다음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를 돌려보라고 얘기하는 이유인데
4주 질문이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워요. 자, 이게 잘 안 보이지? 내가 수업 중에 생뚱맞게 유전의 법칙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유전의 법칙. 가계도가 있어.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교수님, OF 스트림 쓰시고, F 스트림 쓰시고, IF 스트림 쓰셨는데, 왜 여기서는 iOS 스트림만 있고, 샤뱅클로도 O 스트림은 없는데, O 스트림을 쓰고 계신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하나 만들기로 했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조상의 법칙이라고, 유전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자식을 만들 거야. 자식이 있다는 얘기는 조상님도 있어. 자식과 조상님이 한 가족이라는 걸 구분하는 방법은 뭐야? DNA가 같겠죠. DNA라는 건 무엇이냐? 기본적인 그 사람의 형질인데, 그거란 데이터도 있지. 파란 눈이면 자식도 파란 눈인 거고, 액션도 있어. 왼손잡이면 그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왼손잡이가 몇 명씩 나오겠지. 데이터와 펑션. 자, 이게 아이오 스트림이야. 아이오 스트림의 조상님을 찾아가는 건 위로 가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있네? 왼쪽을 우리가 아빠라고 칭한다면 I 스트림, 엄마를 오른쪽이라고 칭한다면 O 스트림. 샤빙쿨로도 아이오 스트림을 하면서 우리는 이미 I 스트림과 O 스트림, 엄마 아빠를 다 집어넣었어요. 이거를 다음에 배우는 거야. 다음 주에. 따라서 유전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라도 하지. 내 주제를 알아야지 족보를 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너 자신을 알라. 포인트 클래스 마지막 예제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1, 2를 다 이해한 거거든. 1, 2를 이해한 거니까 한 줄 한 줄 꼭 이해해가지고 프로그램이 꼭 길어야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유전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또 있어. 그래서 자식도 있어. 자식도 있고 스트림, F 스트림도 이 밑에 있지. 부모도 있어. 아담과 이브의 모든 것을 쫓아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iOS 베이스. 그래서 아까 내가 읽을 때 이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나 모르겠는데 애플의 iOS는 아니고 이러고 지나갔었거든. 그게 이제 이게 단군 할아버지쯤 되는 거지.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우리들은 이제 분화가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삼국지인데 고구려하고 그냥 백제만 얘기하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삼국통일을 이루는 거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있으면 자식을 만들 거예요. 근데 왜 만드느냐? 위에 있는 코드를 1994년에 아까 본 것처럼 누군가 만든 거야. 30년을 썼는데 완벽해. 버그 다 잡히고 고칠 게 없네. 자,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야. 성능을 개선했을 때 소스 코드에 손을 대느냐, 소스 코드에 손을 대지 않느냐. 소스 코드에 손을 안 대기로 했어. 그러면 소스 코드에 손을 안 대는 문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유전의 법칙이라는 걸 생각해낸 거죠. 조상님의 모든 걸 끌어안고 있는 자식. 자식은 조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건 자식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유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 좋은 거는 뭐겠어 그러면? 커져요. C++나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언어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C++를 써서 조그만한 장치에 들어가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짤 때는 매우 힘들어요. 본인들 집에 컴퓨터가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애플2라고는 들어봤을 거 아니야? 들어봤어요? 네. 자스프라고 2분 남았네. 애플2. 애플1이 있어. 우리나라에 있어. 애플1은 이렇게 생겼는데 잡스가 만든 건 이게 아니야. 잡스가 만든 건 이거였어. 잡스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대리로 판매하는 가전집에 들고 갔더니 그 가전집 아저씨가 이거 전원도 없고 뭐 어떡하라는 거야. 키보드도 없네. 그래서 본인이 나무를 깎아.
그래서 아저씨가 포장을 씌웠어요. 이게 애플 1이에요. 근데 얘가 있어, 우리나라에. 본 사람 있어? 게임의 성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반드시 가야 될 곳. 제주도에 가면 넥슨 박물관이 있어요.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 나왔어요. 거기에 이게 있어. 경매에서 샀어, 넥슨. 이게 1억 얼마인가? 몇 대 안 남았어. 그래가지고 존재하는데 애플 2가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얘지. 얘 메인 메모리가 얼마인 줄 알아요? 찍어봐. 어차피 찍는 거지. 4kB. 아, 너무 늦다.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네. 64KB. 64KB면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지. 64KB. 64KB로 동작하는 애였고, 이런 애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는 C++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유전의 법칙? 힘들어.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주로 어셈블리라는 언어와 C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전의 법칙을 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지만 C++가 인베디드나 이런 데 분명히 좋았어요. 근데 문제의 역설, 이러한 재활용, 유전의 법칙, 좋은 기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하드웨어를 이렇게 다루기는 좀 어려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전의 법칙을 설명하기 전에 충분히 마지막 포인트 클래스에 대한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마지막 포인트 클래스 소스 코드 타이핑하고 한 줄 한 줄 그거라도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 유전의 법칙을 들어갈 거고, 유전의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문법은 하나야. 콜론. 끝. 오늘도 생각을 해봐. 오늘 문법 별로 안 했어요. 이렇게 한 줄에 글자 몇 개인데, 그래서 꼭 이해를 하고 와요. 3차 시험은 유전의 법칙까지 할 확률이 높으니까. 3차 시험. 볼 수가 있고, 뭐 50분이네. 정리하고 갈 사람 가고, 뭐 질문할 사람 질문하고 하도록 하시오. 하나도 있는데 뒤에 같이